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위고비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인가. 그거를 젊은 친구들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진짜 많이 쓴대요. 확실히 안 예쁘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후회가 돼요. 안녕하세요. 빅사이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위고비 우리 요즘에 굉장히 인기래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살을 또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이 많은데 역시나 좀 의약품의 힘을 빌어보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또 그랬고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위고비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인가. 고혈압이거나 아니면 BMI,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받았고 우리 지니님은 사실 고혈압이랑 BMI 지수를 좀 받았죠? 네, 고혈압만 하시죠. 빨려버리면 얼굴 안 보이니까요. 받았죠. 그래서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 저는 생으로 지금 빼고 있는 입장이고 지니님은 이제 위고비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일론 머스크가 시작하면서부터 뭐 과학의 정수다 이렇게 너무 많이들 요즘에 쇼츠에도 많이 뜨고 이래서 궁금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처방을 받아봤어요. 저는 예전부터 어떤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편하게 처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한 달 정도 저는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특별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위고비가 원래는 이제 비만 치료제로 나온 거죠. 근데 당뇨 치료제랑 기전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삭센다나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비만 치료제로 되게 쉽게 이제 위고비를 접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젊은 친구들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진짜 많이 쓴대요. 위를 좀 빨리 배출하는 걸 늦춰주기도 하고 혈당을 좀 조절하면서 포만감을 좀 계속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식욕을 좀 억제한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위고비 부작용도 흔하고 사실 가격이 많이 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좀 더 건강하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실천했던 방법들을 한번 공유 드릴게요. 사실 비용이 굉장히 비싸니까 위고비가 한 50만 원 가량 하죠. 4, 50만 원. 4, 50만 원 가량 한다고 하는데 한 달 분량이 4, 50만 원 정도래요. 근데 기대 심리가 크잖아요. 이걸 하면 좀 식욕도 줄고 살도 좀 감량을 하고 혈당 조절도 되면서 옷 사이즈도 좀 줄지 않을까,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지니님은 사실 효과를 크게 못 봤죠? 네, 저는 전혀. 아니 계속 막 위 고삐라고 고삐 풀렸다고 그래서 위 고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크게 효과를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맞자마자 사실 식욕이 아예 하나도 없어진다고. 네, 이게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기대를 했는데 효과가 없고 난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아예 몸에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젬픽, 뭐 삭센다, 사실 위고비 이런 거 궁금했는데 약간 무서운 거예요. 약이어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긴 해도.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방법들이 사실 있거든요. 만약에 식욕이 너무 많다고 하면은 포만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아침에 올리브유 마시는 거예요. 공복에. 올리브유를 마시고 레몬수를 마시고 이런 것들인데 그럼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먹는 게 아니라 굶어서 살을 빼는 부분이 많잖아요. 많죠. 그게 진짜 많죠. 혹시 몸에 많이 안 좋을까요? 무작정 굶는 거는 사실 좋지 않죠.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이 처음에는 지방도 태우고 다 하다가 나중에는 얘를 아끼기 시작해요. 왜냐면 음식물이 안 들어오네? 그러면은 머리카락부터 탈락시키기 시작합니다.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가장 불필요하게 가야 되는 부분부터 탈락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모로 이어지게 되고 탈모가 이어지면 사실 스트레스가 오면 또 염증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피부도 굉장히 많이 푸석해져요. 또 뭔가 사람이 윤기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무작정 굶는 것보다는 좀 건강하게 먹으면서 좀 운동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이님은 지금까지 주사 치료나 아니면 뭐 약으로도 다이어트제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과거에 해보셨던 경험이 있나요? 많죠. 젊을 때 한약도 먹어봤고 무슨 다이어트 약도 먹어봤고 한데 진짜 많이 후회가 돼요. 옛날에 막 유행한 것도 있어요. 카복시 막
지방 녹이는 주사 하면서 식이 억제제 양약으로 된 약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먹으면서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좀 되게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제이님께서 알려주실 다이어트 방법이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혹시 올리브유 공복에 먹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네네. 하나인 것 같아요.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바로 먹는 게 올리브유예요. 이게 혈당 유지가 굉장히 쉽고요. 위고비처럼 그 GLP-1이라는 호르몬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기름이다 보니까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 올레산이라고 좋은 기름을 먹어주면 배변 활동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유산균 같이 올리브유도 먹어주셔도 좋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이님은 올리브유를 먹기 전과 후 그 차이가 확실한가요? 진짜 확연하게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올리브유 때문인가? 아닌가 잘 몰라서 끊어보기도 했는데 올리브유가 확실히 도움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올리브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폴리페놀이라든지 비타민 E 그리고 스쿠알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신선한 올리브유는 GLP-1이라는 호르몬 조절을 쉽게 해서 혈당을 좀 조절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만감을 가져다 준다. 세 번째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서 염증을 좀 억제해준다. 네 번째는 배변 활동을 좋게 한다. 아침에 기름을 마신다는 게 솔직히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때요? 유럽의 그 친구들 보면 올리브유랑 올리브를 진짜 많이 먹어요. 왜 빵에 찍어서 식전빵에 먹기도 하고 올리브 자체를 갈아서 스프레드로 먹기도 하고 그냥 와인 안주로도 먹기도 하고 근데 지중해 식단을 하는 그 나라들을 보면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 이런 것들이 좀 없대요. 염증성 질환 같은 것들이 확실히 다른 나라보다 좀 수치가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많이 찾고 있는 식품이긴 합니다. 올리브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시도를 안 해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중에 올리브유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어떤 거 먹으세요? 올리브유 드시고 계세요? 하면은 저 올리브유 먹고 있죠. 매일 조리할 때 쓰고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쓴다고 하시는데 가열해서 드시는 것 말고 생으로 드셔야 돼요. 그러면 생으로 드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올리브유에도 등급이 있어요. 마트나 백화점 슈퍼 같은 데 가시면은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게 가장 압착해서 처음에 나온 올리브유인데 그게 우리가 마셔야 되는 올리브유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처음에 나온 좋은 오일을 빼고 나머지를 정제시키거나 엑스트라 버진하고 정제 오일을 섞어서 만든 뭐 퓨어 오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탈리아에서는 등급을 사실 램페테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산화가 한 2% 되는 거를 정제해서 1%대나 조금 더 낮춰서 사람한테 유통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퓨어 등급이나 리파인 등급.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사? 가격대는 이거는 너무 다양해요. 올리브잖아요. 그래서 와인이랑 비슷해요. 올리브유가. 품종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런 수상도 있어요. 대회가 있어요. 국제 올리브유 그런 대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와인처럼 수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정말 비싸고요. 그 외에 이제 엑스트라 버진을 찾아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어볼래 하시면 수상했던 올리브유도 한번 드셔보세요. 확실히 달라요. 고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선 등급을 보시고 엑스트라 버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산도가 아마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산도가 엑스트라 버진 이면은 전부 0.8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사시고 두 번째는 병 자체가 햇볕이 차단되는 병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투명한 병이 아닌 검정색이거나 불투명한 병으로 되어 있는 거 고르시는 게 좋고 너무 큰 병보다는 작은 병으로 사서 산화되지 않게 빨리 소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뚜껑을 개폐하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잖아요. 아마 산화된 오일 이렇게 맡아보시면 아마 못 맡으실 거예요. 딱 맡으면 산패된 냄새가 나요. 근데 이제 신선한 오일은 확실히 꽃향이 나기도 하고 되게 풍부하고 향긋해요. 와인이랑 진짜 비슷해요. 올리브유 회사 따라 농장에 따라 이 향이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맛있는 올리브유는 매콤해요. 먹으면은 되게 쌉싸름하면서 매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면 확실히 몸에 이렇게 효과가 다를 테니까 쌉싸름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도나 품종 같은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귀찮으실 거예요. 이게 먹다 보면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조금 다른 품종도 먹어볼까 하시는데 그 전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거니까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좀 찾아서 구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럼 제가 올리브유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가서 식용 목적으로 구매를 할 거다. 그러면은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올리브유를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을 사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좀 더 정확하게 사고 싶어. 그러면 백화점이나 유통망, 뭐 마켓컬리라든지 마트에 안 들어가 있는 그냥 인터넷 자체에서 이렇게 직수입 같이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스페인이나 그리스 것들이 있어요. 이태리 거나 수상을 막 몇 년간 한 수입을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한 그런 브랜드 제품들도 있는데 진짜 괜찮아요. 실제로 그 2005년도에 모넬 그 화학감각연구소라는 곳, 미국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 쌉싸름한 원료가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리브유가 좋은 것인가 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그때 또 장명을 했습니다. 올레오 칸탈이라고. 여기에 제목이 그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은 이부프로펜의 효과를 낸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또 머무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레몬수를 항상 희석해서 마셔요.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산성인데 위 쓰리지 않냐. 근데 이 레몬수가 재밌게도 대사하면서 약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 쓰리지 않고 오히려 역시나 식욕이 좀 억제가 되고요. 속이 좀 편해요, 항상. 옛날에는 사실은 탄산수로 만들어서 레몬수를 먹었는데 이제는 이제 탄산수도 좀 배제를 하려고 레몬수랑 미지근한 물만 저는 계속해서 좀 마시고 있는 편이에요. 저도 안 그래도 요즘 레몬수가 몸에 그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레몬 짜는 게 번거롭다 보니까 레몬즙으로 나온 아예 음료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레몬즙도 괜찮은 건가요? 레몬 주스는 사긴 하는데 파우치는 저는 안 사요. 파우치는 좀 너무 소량으로 들어있기도 하고 오히려 더 비싸더라고요. 그냥 생레몬 사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생레몬 혹은 레몬 주스 100% 이렇게 두 가지를 좀 혼용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럼 레몬수를 먹었을 때에 얻는 영양분이 찾다 보면은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미백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도염 때문에 기침을 계속하고 이랬었는데 레몬수 먹으면서 사실 없어졌어요. 그럼 제이님은 레몬수를 하루에 한 번 드시나요? 아니면 두 번 드시나요? 레몬수는 거의 사실 계속 자주 먹고요.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레몬수를 조금 더 많이 찾는 편이고 좀 느끼한 거 먹으면 레몬수 항상 같이 먹고 탄산수를 안 먹고요, 저는. 그러면 고함량 비타민 C를 요즘에 복용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레몬수도 같이 계속 많이 먹어도 되나요? 저도 메가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타민C 메가도스는 식중이나 식후에 바로 드시고 레몬수는 공복에 아침에 조금씩 늘려가는 걸로 그리고 물 대신 이제 레몬수 조금 해서 드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그러면 아침에 공복에 올리브유도 마시고 레몬수도 마시고 그냥 레몬수에 올리브유를 타서 먹는 건 괜찮나요? 저는 그렇게 사실 하긴 해요. 아이들도 그렇게 주기도 하고 레몬수에다가 올리브유하고 오메가3 그 기름을 같이 해서 애들을 마시게 해요. 이렇게 작은 잔에. 너무 좋아요. 올리브유 먼저 먹고 뭔가 이 기름이 나를 다 쓸어갔다 하면은 그 다음에 오메가유 조금 먹고 레몬수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견과류 먹고 이렇게 아침 루틴이 딱 그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혈당을 갑자기 높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그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요. 만약에 내가 그냥 아침에는 이렇게 공복을 유지하면서 뭔가 건강식으로 먹었어. 야채도 먹고 올리브유 먹고 다 했는데 점심에 조심히 야채 먼저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도 생기지 않고 좀 혈당 조절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야채를 좀 먼저 드셔라. 그리고 또 있어요. 만약에 드시고 조금 더 나는 혈당을 관리하고 싶어. 그러면 움직이세요. 일어나서. 다리라도 좀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서 혈액순환을 좀 해주시면 안 움직인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은 혹시 어떻게 섭취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냥 한 가지 영양소로만 하시다 보면 오히려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한 가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했을 때는 그냥 야채하고 바질 샐러리하고 닭가슴살을 그냥 갈아요. 지속할 수 있는 식단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탄수화물도 좀 먹어주고 그리고 채소,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어주면 좋은데 과일은 조금 당이 너무 심하지 않은 걸로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이님은 카페를 가게 되면은 음료만 시키는 게 아니라 디저트도 항상 주문을 하시나요? 저는 꼭 먹어야죠. 왜냐하면 다이어트에 요요가 있는 이유가 본인이 원래 즐겨 먹던 거를 못 먹으면서 누릴 때 네. 스트레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오는 맞아요. 갑자기 입이 이렇게 풀리면서
반 개만 먹을 거를 막 2개, 3개 이렇게 먹어버리더라고요. 마들렌 이만한 거 3개 다 먹고 막. 그럼 제이님도 뭐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먹었을 때 정말 먹고 싶으면 결국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먹게 되면은 그 이후에 또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예 그럴 때는 내가 이 빵 같은 걸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소량씩 천천히 먹고 페퍼민트라든지 좀 따뜻한 차를 시켜서 차지 않은 음료를 시켜서 같이 디저트를 천천히 나눠서 먹어요. 나눠서 먹으면 조금 타격이 덜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써보세요. 근데 애초에 먹으면 입이 트이잖아요. 안 먹는 게 좋아. 아까 제이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신발 20개 보냈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좀 감량을 해야 돼서 올리브유하고 토마토 양배추로 아침에 식단을 계속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저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게 결국 우리 피부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거 보셨어요? 그 배우 중에 정혜인 배우라고 형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늙어요? 하니까 그 정혜인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먹는 대로 그걸 닮아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가 햄버거를 먹으면 그냥 햄버거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진짜 공감했거든요. 곧 빵이 되시겠네요. 네, 그래서 크림빵이구나 나는. 크림빵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스레드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쭈르륵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데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빵이라든지 치킨 같은 거, 튀긴 것들을 먹으면 확실히 안 예쁘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단백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탄탄하기라도 하거든요. 그렇게 먹어서 찌면. 근데 배우분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못생기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리고 위고비가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위고비가 저도 궁금했었고 이제 갔는데 사실 저는 처방도 못 받았고 지니님의 위고비 현상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맞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부작용도 있고 하면 그냥 건강하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올리브유 혹은 레몬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조절을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결국은 내 의지랑 습관에 달렸구나. 이걸 생각을 하시고 위고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식단 조절을 하실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제가 알려드린 거는 30대 하다가 제가 30대 중반에 사실 공백기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좀 못하다가 건강을 좀 잃고 다시 시작을 한 루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자기 루틴을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루틴이 있지만 조금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레몬수 그리고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꼭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이 다가와서 좀 수영복도 입고 싶고 수영복 입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서 위고비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 주위에 친구들 사랑하는 지인이 있다면 공유를 한번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큰돈 쓰지 마시고 꼭 근처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올리브유나 레몬수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